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중간에 도망가는 건 아니죠?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아주 눈망울들이 초롱초롱 아주 좋습니다. 자, 요즘에 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중에 1위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이제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이 언제 일어나느냐? 딱 요럴 때.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런 병치레를 한 10년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뇌졸중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일단 치료를 받으면 3년, 6년, 9년 이렇게 3년 주기로 이렇게 재발이 됩니다. 이 재발되는 시점이 요 딱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들었을 때,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들었을 때, 요럴 때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뭐 현기증을 느끼신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멍해질 때는 여러분한테 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냥 하늘이 파랗고, 단풍이 물이 들고, 엊그제까지 땀이 줄줄 흘렀던 이 여름 날씨가 갑자기 가을로 바뀌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나의 컨디션은 배제한 채 이렇게 너무 오버하시면 밤새 안녕할 수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에 명절 전에 CRM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CRM이 뭐예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객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마케팅 자원을 지원 분석하라 하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CRM 해야 된다? 나 자신을 CRM을 해야 된다라는데 또 거기에서 또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려고 똑같은 제목으로서 자리에 섰습니다. 자, CRM 들어가기 전에요. 고객 관계 관리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는 더 쌀쌀했어요.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안부 전화도 하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강의를 한번 할 건데 요즘은 이 전화가 마케팅이고 메시지가 마케팅이고 이모티콘이 마케팅 시대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대단한 스킬과 대단한 기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날씨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굉장히 쌀쌀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안부가 걱정이 돼.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버님, 어머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자냐면 이게 37자예요. 37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38자, 아버님, 어머님 39자, 조심하세요. 마무리 지었으니까 마지막에 점 하나 딱 찍어주면 이게 몇 자다? 40자다. 40자를 적는데 15초도 안 걸리더라, 이게. 다다다다 하니까. 좀 빨리 걸리면 15초. 조금 늦게 하면 1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CRM입니다. 이것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엊그저께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다녀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2개월, 3개월 당연히 뒤에 연락을 해도 되겠다. 이것은 CRM이 아니다. 내가 선물을 들고 가서 무엇인가 인사를 드리면서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말할 명분이 있을 때 인사를 하고 찾아뵙는 것이 CRM이 아니다. CRM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있고 이 찰나에 있다. 이것이 CRM이다 이 말이죠. 이 37자에다가 파도 하나, 느낌표 하나, 마침표 하나 딱 찍는 이 40자를 가지고 오늘 아침 인사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또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술 조금만 먹고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 마음이니까 그걸 대변하는 마음이 저는 잘 있습니다. 끝. 여기에 무슨 수사와 여기에 무슨 기법과 여기에 무슨 테크닉과 여기에 무슨 이모티콘을 넣어야 이게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 이렇게 현장에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이 찰나에 있다. 이것이 CRM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하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이 CRM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해봐라고 했을 때 생각을 딱 해봤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났었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 이 책이 마크 댐슨이라는 이 저자가 몇 년생이냐 그러면 1984년생. 84년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김정은 저쪽 동네 위원장이 84년 1월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부시하고 뭐 거의 세계 메인 그 리더로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84년생인 이 저자가 84년생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라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이 책이 2017년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아마존에서. 이게 15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우리나라의 그 책그림에 들어가 보면 요거에 대한 요약한 또 동영상도 있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고달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때문에 고달프냐,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못해. 우리가 대부분 결정장애들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술 한잔 하자 가면 어디 갈까 그러면 아무 데나 가자 그래. 결정을 못해. 그 결정을 할 때 육해 공군 중에서 육군을 할 것이냐, 해군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육군을 정했다. 고기를 굽는 거다. 그럼 이 고기를 굽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 굽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가면 절충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 그럼 뭐라 한다? 그냥 아무 때나 가지. 가서 먹으면서 또 궁시렁거려. 아,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아, 원래 우리는 회 먹으면 이 아침에 설사를 해가지고 가기 전에 왜 이야기를 안 해? 희한한 사람들이죠. 내가 어렵대. 여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고충 면담을 한번 해달래. 왜 그러냐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카드도 막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 삶이 너무 고달픈 걸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누가 이사 간다 그러면 오지랖 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누가 또 애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러면 지도 고민이 수두룩한 주제에 가가지고 또 소주 한 잔 먹어주면서 또 들어준다고. 그럼 돌아서면 또 공허해. 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래. 마음 편안하게 먹으려고 또 명상이라는 걸 한번 해봐. 이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을에는 운동을 해야 된대. 또 운동하려고 그러니까 또 막상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때 딱 입으려고 그러니까 맞는 트레이닝복이 없네? 운동을 또 못하겠어. 옷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내가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하고 청취해가지고 그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자체가 이제 우리를 더 짓누르고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내가 걱정하는 대다수의 경우의 수는 절대 그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것을 우리가 짓누르고 있다. 근데 이 84년생 저자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다? 뭘 포기해야 될지 빨리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CRM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CRM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 내용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 이 대표님 그날 강의 들으니까 내가 정말 와닿았다고. 돌아서면 와닿았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와닿기를 뭐가 나. 다 봤나?
내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결국 중요한 것만 남기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L센터를 나의 최고의 선택과 집중의 테마로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가가지고 또 예전 일과에 연관된 것 때문에 또 흔들립니다.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거는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나를 또 굉장히 합리화를 또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을 뭐 하고 있다?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에서 말이 쉽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우니까 뭐도 어렵다? 집중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이 안 된 상황에서 집중이 되겠냐 이 말이지.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오늘이 남은 시점에서 몇 과목이 남아있고 이 과목 중에서 나는 어떤 과목을 집중해서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운용할 거냐에 대한 이 선택을 해야 그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막연히 시험이 남았으니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 집중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이런 거죠. 항상 결정장애가 있는 이런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령이 길어요, 예령이. 예령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부대 차렷 열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이따가 열중 하기 위해 준비 동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중임 이 자체가 예령인 거야. 전체 촬 하면 뭐야? 좀 이따가 뭐 해라? 차렷해야 된다는. 이게 예령인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딱 독서실을 가가지고 딱 총무를 불러. 아, 여기 조명이 잘 안 나오는데 행경도 바꿔달래. 그리고 또 막 물티슈 가져가지고 책상을 막 뚝 닦아. 그리고 여기가 팔꿈치가 약간 시리니까 신문도 저기 수건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 가서 수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딱 깔아. 그래가지고 또 해야 될 과목의 책들을 또 쫙 꽂아놔. 많이 해봤죠? 그 발이 좀 그래, 또 실내 하나 또 가져와. 그러고 딱 해가지고 2장 넘기니까 졸려. 아, 이거 졸릴 때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 한번 딱 하고 해야지 해가지고 딱 자니까 일어나니까 4시간이 지나버렸네. 이게 뭐예요? 예령이 긴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예들이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제가 안 그러냐? 똑같은 거예요. 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누가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간만에 책을 한 권 샀어. 평상시 잘 읽는 사람은 쭉쭉쭉쭉 넘어가. 근데 처음 사가지고 이게 하면 이 책이 아까운 거야. 술은 그냥 2만 원, 3만 원도 쓰는데 책 15,000원 주고 한 권 샀으면 이 책이 누가 띠비 갈까봐 겁나가지고 이름 탁 써놓고 책장도 한 장, 2장 읽어놓고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형광펜 사가지고 쫙 꺼놓고 그러고 나서 딱 10페이지 읽고 나서 딱 엎어버리고 그리고 말이 없었다. 이것이 예령이 너무 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석은 이렇다. 분석은 각자가 분석을 하고 각자가 CRM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CRM이 뭔지도 몰랐지만은 무엇인가 들었고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했고 무엇인가 그 중에서 고객에 대한 CRM보다 나 개인에 대한 CRM을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전략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뭐다? 너무 선택지가 많아져 버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책에서는 2가지가 예를 들어 나옵니다. 어떤 그 할아버지가 마트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막 마트 캐시하고 막 따집니다. 이 쿠폰 왜 안 받아주냐고. 근데 그 쿠폰은 유효기한이 지났어. 그럼 그 할아버지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마트에 가가지고 왜 이 유효기간 지난 쿠폰을 안 받아주냐 따졌겠어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죠. 그 할아버지는 지금 그 쿠폰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든 아니면 관철을 안 시키더라도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폐악질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스트레스를 풀렸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행위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 이 말이지. 만약에 더 바쁘고 더 필요한 스케줄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럼 역으로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무엇인가를 지금 또 없는 방향에 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뭐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CRM인 거지. 그것이 나에 대한 CRM이고 정확한 분석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또 벤치에서 소보, 스몰 오피스, 벤치 오피스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둘이 데려가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가가지고 또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은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사회, 글로벌 다 토킹 어바웃 하면서 막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뭐 하고 있다?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CRM이에요. CRM 딴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오토몰도 중요하고 공짜물도 중요하고 대리점물도 중요하고 주주 플랜도 중요해요.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품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정말 잘할 수 없는데 이놈의 회사는 왜 이렇게 제품 런칭을 적게 해가지고 제품이 없어가지고 어디 전달을 못 하겠대. 내가 아는 고객은 전부 남자밖에 없는데 정력제는 없고 맨날 모닝점만 팔고 맨날 여성 생리대만 파는데 그래서 내 비즈니스 못한다 그래가지고 정력제 딱 갖다 주니까 정력제 10알도 못 팔아. 그쵸? 이게 문제다 이 말이지. 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쿠폰을 그렇게 노인 어르신이 500원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그 판단 잘못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딱 이 신경 끄기 기술에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딱 그 내용이 이거예요. 딱 29일 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마크 맨션. 아까 몇 살이라 그랬어요? 84년생이고 여기 이 친구도 막 학교 다닐 때 마약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저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200만 명이 팔로워가 있는 파워블로거다. 이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저자 중에 한 명인데 84년생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하냐에 따라서 뭐가 있다? 성공이 달려있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실패가 모여 발전을 이룬다. 성공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들었잖아. 그지? 근데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또 약간 또 그럴듯해. 희한한 거지. 그죠?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두 번째 던지는 테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당신보다 잘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뭐다? 당신보다 그 일에 더 많은 뭐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창업을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그 사장이 예전에 뭐 해가지고도 말아먹어보고 뭐 해가지고도 실패를 해보고 뭐 해가지고 신불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갔다. 이제 그 과정을 우리 생략을 한 채 이 업종을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84년생인 작가는 이렇게 찝어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못하다면 그가 당신보다 배움의 고통을 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CRM하기 앞서가지고 자,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 했었어요?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라 그랬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다? 이게 이제 다음번 요약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말은 결국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인풋 대비 아웃풋. 내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벼락치기하고 그냥 찍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에버리지가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잘 볼 수가 있겠죠. 몇 번은 잘 볼 수가 있는데 계속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내가 인풋 투자한 게 있을 때 그 아웃풋이 결과치로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제가 신경을 꺼야 된다. 덜 중요한 걸 과감하게 뭐 해라? 버려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3이 내일 모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수학을 포기했는데 영어를 포기했는데 영어 수학을 지금 잡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니겠죠. 영어 수학을 포기했다 그러면 영어 수학을 빼고도 갈 수 있는 특화된 학교라든지 특화된 과라든지 특화된 수준의 학교를 정해가지고 인풋을 이 시간과 이 전략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뭘 한다? 영어를 다시 잡는다? 수학을 다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또 서점 가가지고 영어책 사가지고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요즘에 스마트폰에 팝하고 이런 거 번역기 잘 쓰시면 돼. 돈 좀 벌어가지고 비서 하나 채용해가지고 통역해달라 하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상황이 맞는 거래요. 상황이 맞는 거래요. 강 대표 빨리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죠? 자, CRM은요. 신경 끄기 기술에서 두 가지 말한 그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또 이렇게 내 기준으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원천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CRM을 내 멋대로 내가 분석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재정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CRM이 원래는 뭐였냐? 결국에는 고객 관계 관리인데 이거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 그래서 내가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하고 또 들었던 외부 자료를 내부와 외부 자료를 적절하게 뭐 해야 된다? 분석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덤 777로 DB를 이전해라는 것도 결국 DB 마케팅이죠. 내 핸드폰에 내 카톡에 있는 1000명 중에서도 내가 뭐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류는 뭐냐 그러면 이 1000명 중에서 내가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요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내가 선별이 안 되는 거지. 얘가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800명이 내가 지금 최근에 6개월 내에 연락해 본 적이 없고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인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통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800명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DB다, 불필요한 DB다? 불필요한 DB인 거지. 버리는 거지. 그리고 200명을 가지고 A, B, C, D 이렇게 또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고객은 어떻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B라는 고객은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 A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문자를 한번 보낸다. 카톡을 한번 보낸다. 오늘 내가 C군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몇 명한테 해본다. 이게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DB 마케팅이고 결국에 우리가 원투원 마케팅. 이게 우리가 매일 했던 이야기. 결국 이거 누가 하는 거다? 산하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예요? 다이렉트 셀링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렉트 셀링 하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는 뭐로 나온다? 원투원 마케팅.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 관계와 이 DB 분류와 이 다이렉트 셀링을 내 외부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쏟아내고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플랜, 두, C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DB를 분류를 했어. 계획을 잡았어. A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문자를 보내봤어. 누구 말 맞다나 요즘은 문자보다 카톡을 보내는 이유는 그 카톡이 받느냐 안 받느냐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요새는 또 9월부터 바뀌었잖아요. 카톡도 삭제된 메시지는 뜨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블록체인 분산장부 기술이라 그랬잖아. 그죠? 한 번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죠. 요새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뜨죠. 그죠? 또 물어봐서 카카오 담당자한테 아니 그냥 잘못 보낸 거 그냥 삭제해 주면 되지 왜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걸 왜 또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카오 담당자가 한 말이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SNS 이 툴을 우리가 쓰지만은 원칙이 있다. 사람의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메신저지만은 삭제는 시켜주지만은 삭제된 메시지라는 내용은 남아야지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언어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냥 삭제가 완전히 다 돼버리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있잖아요. 보낼 때 조심하겠어요? 조심 안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가져간다. 대단히 훌륭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 봐. 그리고 또 보내니까 또 안 봐. 다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DB에서 다시 뭐 어떻게 해라?
삭제해라. 그래서 보니까 1000명 중에서 999명 다 삭제하고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규로 DB 만들어야지. 저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이것이 원칙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콜센터를 해봤지만은 체결률은 1%면 100개 중에서 1명 성공하면 체결률 1%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1%의 체결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0.1%의 체결률 시대, 0.01%의 체결률 시대.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DB를 나는 다시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CRM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결국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는데 저는 이 고객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부모님도 내 고객인 것이고 나 자신도 나한테는 고객인 거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도 나한테는 고객. 그걸 다시 정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번호 CRM 출발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신에 대한 CRM이 우선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는 제가 그 다이렉트 셀링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거 오늘 버전업 된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에 대한 CRM 하기 위해서 먼저 뭐다? 내가 신경 끄기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중요한 것 빼고는 다 뭐 해라? 버려라. 두 번째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믿어라. 이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only direct selling. 그러고 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주 플랜 중에서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봐야 돼요. 하나를 해보면 두 개에 대한 노하우가 또 생깁니다.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영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사기 때문에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해주면 여기 추진한 사람이 서운해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내가 해줘야 되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다? 효과 없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제품이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봤을 때 우리가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뭐다? 체인지 해줘야 된다. 이게 CRM입니다. 그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장에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공짜에서부터 10만 원짜리, 50만 원 매월짜리,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에게 나를 보낸다. send to you. 누구에게 선물을 보낸 적이 없어. 공짜로 보내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죠. 아버님, 어머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 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공짜로 뭐 뿌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도 평상시 해봤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꽃도 있잖아요. 평상시 사본 사람이 사는 거고 편의점 가가지고 초콜릿도 사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편의점 가면 빨간색 가나 초콜릿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물을 해줍니다.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 그게 의미인 거죠. 초콜릿 하나 그게 뭔데?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죠. 초콜릿하고 같이 먹으면 술이 덜 챈다. 아니죠. 가나와 함께 하라면 고독마저 감미로운데 이 가나와 이 술과 당신과 내가 있으면 이 고독을 얼마나 우리가 데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주. 제가 이야기했죠. 소주는 누구하고 먹는다? 소중한 주인공하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 부여다. 갖다 붙이는 거지. 말장난이지. 근데 필요하다. 소주 색깔이 왜 투명한 색깔이냐? 우리는 투명한 진실된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에 소주가 투명해.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소주를 먹고 맥주를 먹을 때는 약간 누리끼리하게 숨겨놓을 대화는 숨겨놓고. 근데 맥주는 왜 먹느냐? 인생은 어차피 거품이다. 이 거품을 배제하고 우리가 먹자. 이렇게 맥주를 먹는 거지. 이것이 CRM이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컨셉 세일즈. 우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제품을 런칭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노인식 고모님 황토물산에 소금 있잖아요. 원적외선 화한. 이걸 여러분들
이게 시중가가 20만 원짜리인데 15만 원에 주고 주식을 15주를 주고 코인을 주고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것을 우리는 그 특징이라고 해요. 특징. 그 제품의 특징이 특징. 특징을 가지고 세일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세일즈는 뭘로 한다? 이성이 지배를 한다? 아니면 감성이 지배를 한다? 들어봤죠? 감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그래요.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환급률은 높고 보장 범위는 더 크고 이거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삼성화재 출신이지만은 생명보험사에 빅3가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부생명이 있고 하이사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상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디 상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이사께 좋아요. 상품 좋은 걸로 따지면 하이사 설계사들이 전부 돈 많이 벌고 거기에 설계사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근데 제일 후진 회사가 어딘 줄 알아요? 상품이? 삼성생명이에요. 근데 삼성생명은 이렇게 세뇌를 시키죠. 회사를 믿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세일즈를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사들은 상품이 아무리 좋은 거를 신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딱 오픈을 시키면 뒤에서 욕합니다. 아우 이 새끼들 또 하나 또 개발해가지고 또 얼마나 사람을 볶아 조질란지 이 왜 또 개발해가 기존에 잘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이사고 아무리 좋아도 이게 좋은 게 좋은지를 몰라. 근데 삼성생명은 와 우리 회사가 이걸 또 판매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야지. 지난번에 이걸 내가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고객권을 이렇게 내가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인드 차이라니까. 회사가 제품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값싸고 질 좋고 다른 데 없는 거를 아무리 런칭 많이 해줘봐야 여러분이 자꾸 이 패턴으로만 팔면 이거 딴 데 시중가에 20만 원 하는 거 우리는 5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해서 잘 팔리겠어요? 그러면 너 우습게 생각하지. 내가 너한테 예전에 득본 게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줬을 때 고맙게 줘야 되는데 주라고 하니까 줬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거 또 다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뺑기 쓰려고 하는데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독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줄 의미가 있다 없다? 그 본질을 잘 알아요. 본질을. 제품이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품이 우리만 취급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컨셉 세일즈예요. 이해갑니까? 세일즈는 가격과 제품 특징과 이런 걸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고 컨설팅은 뭐다? 가치를 파는 것이고 꿈을 파는 거예요. 꿈을. 예전에 보험업계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좋다고 이렇게 파는 것보다 고수들은 어떻게 팔았느냐? 그때 당시 종신보험이 의사, 변호사, 약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막 가입했으니까 딱 가가지고 원장님 저기 건너편에 어디 원장님은 어제 100만 원짜리 가입했는데 원장님은 적어도 150, 200원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제품 하나도 안 받다라니까. 이것이 컨셉 세일즈다. 우리가 2020년도에 200만 원이 되고 우리가 가치 상승형이고 우리가 지금 가격과 내 가격과 지금 가격과 미래 가격을 가지고 내가 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좋은 무기가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단 한 방 먹고 들어가고 한 방 주눅 들어가가지고 네가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있으면 내 손에 아무리 무기가 많이 있었는데 의미 있다 없다? 그럼 CRM 강의들은 뭐해? 원적외선 강의들은 뭐해? 내일 가가지고 내가 접근할 무기가 없는데. 이 컨설팅은, 이 컨셉 세일즈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상품에 부여하는 거다. 싸고 좋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는 것을 판매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고 꿈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 박물관 코인은 숫자에 불과하다, 쓰레기다. 그럼 우리 건 아니다며. 그럼 우리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있냐 이 말이지. 하나만 알고 그 전달 못하면 우리 것도 역시 뭐다? 숫자에 불과하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L센터가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쭉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옵션 계약 체결했을 때 그때 500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1,000원 할 때 있었어요. 그죠? 이럴 때 이야기했을 때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나는 내가 이 좋은 것을 전달하기에 앞서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건설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어. 500만 원 고래가 될 여력이 있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뺏기 위한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했다? 아니면 내가 그냥 분석하고 내가 재단한 거가 더 주가 됐다? 후자였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셉 세일즈는 뭐다? 우리가 이제 컨셉 세일즈에서 써야 될 화법이 뭐냐면 문제인식 화법이라. 문제인식. 이거는 전문 용어인데 문제인식 화법을 우리가 써야 된다. 즉 뭐다? 겉으로는 지금 사업이 잘 될 것 잘 하고 있고 잘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도 뭔가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 사업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애가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애가 재수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와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어제 들은 이야기 제가. 대학교 때 동기 저기가 결혼을 좀 빨리 가 큰 애가 죽는다고. 근데 그랬어요. 죽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은 조용히 죽지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진단을 해줬는데 지금 뭐냐 그러면 누구나 고민은 다 있다. 누구나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필요한 거,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상대방이 지금 뭔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마음에 파장을 잔잔하게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화법. 그것이 문제인식 화법이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의미 부여다. 그래서 컨셉 세일즈를 정리를 하면요. 팔려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거죠. 500원 할 때, 100원 할 때, 500원 할 때, 1000원 할 때 우리가 못 팔았죠.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도 급했고 상대방도 내일만 생각했죠. 뭐냐. 2019년에 15,000원 간다고 했을 때 지금 500원인데 15,000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가 너무 cấp급해. 너무 힘들어. 여유도 없어. 근데 불과 1년도 아닌 기간이었지만은 내년도 1월에 15,000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거는 내 관심사도 아니다.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안 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 얼마예요? 9,300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이미 그 사람과 나는 내가 이렇게 빨리 갈지를 몰랐는데 이미 이렇게 시간이 와버린 거야.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가장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 그러면 미리 가보지 않은 것을 미리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컨셉 세일즈다 이거지. 지금 내가 당장 고래를 만들고 지금 내가 당장 가맹점을 만들려고만 자꾸 푸시를 하면 자꾸 멀어진다. 그 시간이 또 6개월 가는 거, 그 시간이 또 1년 가는 거예요. 뭐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CRM을 공부하고 제대로 된 컨셉 세일즈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동물은 뭐가 있어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는데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족한테 고통을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대비를 하듯이 내가 교통사고 현장을 눈으로 봐가지고 너무나 잔인한 너무나 충격스러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미리 염두에 둬가지고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내가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듯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나의 간접적인 경험을 녹여가지고 이 시간을 미리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컨셉 세일즈다. 이해갑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원칙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너무나 많이 썼던 화법 중에 하나인데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전에 한 번 제가 언급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저자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니까 빨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옛날에 서강대 앞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삼겹살집인데 너무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거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제 접으려고 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험회사에서 계약 받으려고 얼마나 벌떼처럼 수수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그 사장한테 저기 막 한 번만 딱 꼬드기면 그 사람은 한꺼번에 월납 그냥 500원 기본 깔아주는 것이 딱 소문이 나가지고 온갖 보험회사에서 거기를 공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기 저희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백디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판촉물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몇십 년이 됐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이렇게 우수한 회사고 이렇게 탄탄한 회사고 지불 준비율이 좋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안서를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얼마나 많이 높은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접대를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가입은 누구한테 했느냐? 자기가 필요한 걸 긁어준 사람한테 계약 가입을 했다.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L센터가 좋다는 기본적으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읊을 게 아니라 이 좋은 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은 그랬어요. 애가 둘이가 있는데 첫애는 명지대학교를 가고 둘째가 이번에 서강대학교를 합격을 했대요. 성공을 한 세 일쯤에는 어떻게 접근했느냐. 사장님, 이번에 어떻게 우셨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지붕이 떨어져 나가라고 크게 웃었냐고. 뭔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 서강대학교 앞에서 삼겹살집을 하니까 서강대 학생이 전부 사장님의 자식같이 보였을 텐데 그런데 우리 큰애가 이 가까이 있는 서강대는 못 가고 명지대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근데 그것을 보란 듯이 둘째가 이번에 서강대를 붙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 어떻게 울었는지가 궁금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지? 뭐가 틀리다? 질문이 틀리죠. 그게 문제인식 화법인 거지. 문제인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말의 고민과 일말의 틈새를 찝어내는 화법이다. 이해가요? 이해갈 수가 없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공짜를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 기부를 하고 돈이 있을 때 후배도 챙기고 동료도 챙기고 시댁도 챙기고 가족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막상 있으면 못 챙겨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없을 때 당도 10만 원을 쪼개서 쓰는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조그만 판촉물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편지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잔잔한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내재되어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무조건 고가의 선물을 무조건 삐까번쩍한 것을 주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이게 CRM이다. 무엇을 팔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상대방이 필요할지 생각해라. 가격을 흥정하지 않으며 가치를 전달한다, 애쓴다. 우리가 내 가격이 있고 현재 마이 프라이스, 내 가격, 프레젠트 프라이스, 퓨처 프라이스 이거를 이 가치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소장한테 얘기 만든 게 MPF 프라이스. 좀 있어 보이잖아.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M, 마이 프라이스. P, 프레젠트, 현재 가격. 현재 가격은 나는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는데 벌써 9,300원이라 이거죠. 그럼 9,300원대까지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1,000원대 알았다 그러면 더 많이 팔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그래.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9,000원대가 몇만 원, 몇십만 원, 200만 원까지 가기를 내 스케줄을 내가 미리 정해야 되겠지. 근데 또 한번 1년 간다라니까? 그때 누구는 이렇게 가 있고 누구는 못 가 있겠죠. 이게 CRM과 컨셉의 차이다. 그래서 공짜가 있고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0만 원, 100만 원 무한대가 있는데 이 선택을 집중을 할 때 막연히 그냥 내가 50만 원하고 100만 원을 전달할 자신이 없으니까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무 기술 없이
그냥 툭 던지고 에이 까짓 거 내가 그냥 서비스로 그냥 쿠폰 100장 주지 뭐 해가지고 선택을 만 원짜리를 하면 이건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만 원짜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쿠폰 100장을 내가 어떻게 뿌릴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만 원짜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다라는가? 얘가요? 1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고 이 사이에 만 원짜리로 대변되는 오토몰에 어떤 제품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내 전략이 있어야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냥 비싼 거는 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떠밀리다시피 그냥 내가 서비스로 주고 말지 이래가지고 만 원짜리 선택하면 효과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것은 똑같아요. 내가 100만 원을 대리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을 돈 내봐봐. 너 돈 많으니까 받아가지고 2명 거 받아가지고 내가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내 거 본전 뽑았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뺏어봐 해가지고 100만 원을 뺏어가 대리점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내 말에 협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니까. 그럼 100만 원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힘든 거죠. 100만 원 대리점이 된 사람이 뭔가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주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론은 알지. 실행을 잘 못하지. 왜? 당장 급하니까. 내가 지금 대리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쪽팔린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주할 것도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것이 CRM이고 그것이 컨셉 세일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너에게 나를 보낸다도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보낼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아니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그냥 뭐 200만 원짜리 된다고 해서 쿠폰 날려줘봐야 의미가 있겠어요? 평상시에 인품과 성품이 다 녹아져 있는데 갑자기 막 소금 들고 와서 소금 준다 그러면 그 소금이 고모님 가치가 전달되겠냐고. 그죠? 이거라니까. 그럼 그 이 좋은 제품을 우리가 전달함으로써 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봅시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옛날에 그 장한나 바이올리스트가 이거 유명하게 한 말이죠.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그런 말 있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연습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관중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당함이 없는 내용이 표가 난다라니까. 보세요. 왜 예뻐져라 머리부터 이렇게 적어놓은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저는 그러니까 보험 쪽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라는 운동을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접대라는 걸 받아요. 뭐냐면 어디 보험사에서 무슨 대회를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행사를 해줘요. 그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대답을 해놨어요. 딱 보려고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네. 요즘에 보세요. 트렌드는 아웃도어 매장은 지고 골프 웨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 카스텔 바작 이런 거 있잖아요. 루이 카스텔 이런 거는 지금은 그냥 일상복이죠. 예전에는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입었는데 요즘은 일상복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2월 세일 70% 해요. 아웃도어 요즘 있잖아요. 예전에는 노스페이스, 뭐 밀레,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장에 가서도 아웃도어 이렇게 샀는데 요즘은 시장에 안 사도 이 정품 브랜드도 창고에 한 2년
묵은 거 있잖아요. 대방출하는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깝깝하다고 여유가 없다고 아니 까짓 거 그거 내가 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냥 입는 거 입고 말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비 아끼려고 신문을 끊어버리면 정보에서 차단이 되고 생활비 아끼려고 우유를 끊어버리면 건강에서 멀어지듯이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헝거리 정신을 발휘해서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웃도어 하나 안 사고 골프웨어 하나 안 산다고 해가지고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뭐가 된다?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뭐가 된다? 당당하면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사야 돼요. 이울 상품 사야 돼. 그게 이울 상품인지 이번에 시상인지는 모른다. 그 옷은 누구예요? 자기가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패배감에 젖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때까지 안 납니다. 근데 당당하면요. 2월 상품, 10년 2월 상품 입어도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에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부터 가꾸세요. 미장원도 다니세요. 가꾸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덤 7719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십 장의 이력서 중에서 또 한 줄입니까? 이 이력서가 다른 데 가기 위한 중간 거점입니까? 아니면 종착역입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오래 다녀라. 롱런이 뭐보다 낫다? 홈런보다 낫다. 단순함과 스피드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신경 끄기 기술,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3S 많이 들어봤죠? 심플, 샘플, 스피드. 내가 샘플이 되고 빨라야 됩니다.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공짜가 빠른데 내가 공짜를 전달해 본 적이 없으면 이 공짜가 빠를 수가 없어요. 100% 본 사람이 공짜도 활용할 수 있고 공짜를 했을 때 속도가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짜가 빠르다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여러분 개인을 CRM 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공짜가 안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해갑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들었죠. 공짜가 빠르다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지만은 이 공짜가 자기 자신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한테는 가장 느린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면 공짜하면 안 되지. 공짜하면 안 되지. 공짜를 주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했지만은 이 공짜를 줌으로써 내가 당당함이 빠져버렸다면 공짜라는 전략은 잘못 선택한 거지. 그러면 아웃풋이 안 나오겠지. 비록 내가 만 원짜리를 쿠폰 오토몰에서 선택했더라도 내가 당당하면 이 만 원짜리가 1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있다 이 말이지. 내가 그냥 내가 대리점 하나 해야 되니까 그냥 술 한잔 샀다고 생각해가지고 100만 원 대리점 해가지고 당당하지 않게 대리점 100만 원을 친 것은 이것은 롱런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부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움이에요. 이거가 준비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 끄기와 자신에 대한 CRM, 컨셉에 대한 CRM이 되지 않고 무조건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열정, 패션 뭐 이래가지고 열정이다 그러면 너무 열받으면 흥분돼가지고 그냥 바로 끓었다가 바로 식어버리면 그리고 말이 없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식더라도 있잖아요. 뚝배기가 식느냐 아니면 냄비가 식느냐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뚝배기는 은근하게 끌어오기까지가 힘들었지만은 그러면서 신경 끄기도 생각해보고 컨셉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당당함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거절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역지사지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연습도 해보면서 끌어올라간 이 뚝배기는 식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도 극복이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몰빵으로 그냥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그냥 쳐버리면 그냥 식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갑니까? 자, 마무리 멘트입니다. 별로 딱 이 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이 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인데 알려주지 않은 진실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전거가 오토바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으로 일찍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자전거가 있고, 여기 자전거가 있고, 아, 왼쪽? 아니, 아까 그 버튼에서 왼쪽. 아, 이거요? 아, 안 해봐가지고.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쭉 가가지고 여기에 자동차도 있고 여기에 비행기도 있고 뭐 가면 요 사이에 뭐 승마도 있고 여기에 요트도 있고 뭐 가장 성공한 사람의 최고 마지막 종착점이 요트라며. 꿈의 요트. 자기 요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파라다이스에서 뭐 지상 천국의 삶을 자, 그것은 우리 스케줄에서는 그냥 잠시 보류하자고요.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저 멀리 요트를 생각하고 저 비행기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내 풀에 내가 꺾여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보자고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이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동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동력이 있고 없고. 이 자전거,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비행기, 요트 이런 것은 동력이 들어가죠. 동력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뒤에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 상징적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이는 동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순수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이 발 운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전진하는 것이 자전거라 그러면 오토바이는 뭐예요? 연료에 의해 가지고 이것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자전거가 의미하는 것은 순수하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토바이 연료는 뭐냐 그러면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여건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짜 심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동력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전거도 타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고 오토바이도 기계를 운용해본, 조작해본 사람이 뭐예요? 자동차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공짜로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냥 걷자마자 오토바이 타려고 덤비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운용 매뉴얼,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운전대에 앉을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조정을 함으로써 뒷좌석에 누군가도 태우고 또 이 조정을 함으로써 처음 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도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자전거가 오토바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일찍 출발한다. 자,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일찍 출발했고 이 일찍 출발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생각하시고 선택을 잘했다 생각하시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